공부하며 동고 동락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 3명을 출교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군데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전의 끝자론에서 앞으로 9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CLA 의료팀의 빠른 응급 조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창원지법 풍영지원은 수면 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마취시킨 뒤에 더욱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를 입증할 수 없어 더욱 심각한데 의사들이 다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병원을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의사협회 차원에서 회원 관리를 3년간 정지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형을 마친 뒤에는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성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의료계는 형사처벌에 면허 취소까지 하는 건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법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면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특수의료행위의 경우 그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형법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먹고 사는까지 막다는 것은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전문직에서도 그 자격증을 박탈시키는 그런 법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법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행범들은 보통 그게 좀 고쳐질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의사가 다시는 그 의사 활동할 수가 없어질 다른 의사들도 그럴 생각을 전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해야 하나? 네, 여러분께서는 성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제와 관련해 토론에 임해주실 전문 패널 여러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민주당 국회의원이시죠? 김진님. 이비인후과 전문의시고요. 의료윤리연구회 대표입니다. 이명진님. YMCA 시민권익변호사시죠. 김대일님. 네, 흉부외과 전문의시고요.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입니다. 노환규님.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토론을 해보겠고요. 물론 저희 시민토론단이 계시고요. 또 토론평가단 여러분 계십니다. 출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세요. 노환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이제 이 토론의 주제가 되겠지만은 의료윤리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그동안 의료에서 굉장히 가볍게 다뤄져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진작에 우리가 조금 더 의료계에서 의료윤리에 대해서 보다 무겁게 대하고 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일은 혹시나 사전에 예방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지금 이 학생의 출교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잘못된 추악한 행위와 나와 우리 사이에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두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일 님께서는 지금 현직 변호사시니까 네. 지금 아까 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창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영구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분도 네. 안 계십니다. 네, 정확하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도 같이 될 텐데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이 진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진료의 속성상 그 신체적인 접촉이나 혹은 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런 신체적인 노출이나 접촉이 이게 진단 행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환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김준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법안이 절대적으로 진료 현장에 있어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제어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를 들자면 환자가 마취가 된 상태에서 정말로 진료의 목적으로 의사가 내진을 했는데 만약에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환자가 알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초음파 검사 많이 하는데 이방 가슴 초음파를 한 다음에 어느 의사가 아니고 요즘에 기사들이 촬영을 많이 하는데 기사가 최근에 어느 대학병원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초음파 검사 젤을 닦아주는데 그 닦아주는 것이 가슴을 문지르면서 닦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이것은 성범죄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진료 현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이런 성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성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정말 성적인 어떤 그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환자 입장에서 구분하기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성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법률로 규제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길 거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그런 성범죄 의사들 혹은 의료인들에 대해서 가혹한 다른 사람들보다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저희가 반대하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더 가혹하고 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강제력이 부여되는 자율징계권을 갖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들이 받는 부정한 돈, 리베이트를 금지하자는 목적에 있어서 그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법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또 부작용들이 생기고 그것이 실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예컨대 의사들은 설날 사과 상자 하나를 받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이 다른 직종과는 달리 의사들이 많이 이제 면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느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또 몇 년 전에 받은 리베이트를 가지고 이번에 2달 면허정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판사님이 뭐라고 판결을 하셨냐면 다른 직종들은 이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 그 공소시효가 있는데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판사가 판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의사들이 의사라는 직종이라고 하는 고도적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또 다른 불평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는 것이 의사들은 분명히 그것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거죠. 일반인들은 일반인과 같이 의료 진료 중이 아니면은 의료 행위 중이 아니면은 똑같이 아까 보여주신 그 선진국의 면허관리국이 의사들만의 자율적 기구가 아니고 여러 직종들이 모여서 만든 의료인들의 면허관리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명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을 포괄적으로 해서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그 자율징계권의 법의 근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법 개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허관리국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캘리포니아처럼 의사 면허 한 번 받으면 평생 쓰는 게 아니라 2년 만에 한 번씩 면허 갱신을 하면서 바로 이 도덕적인 문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재기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시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2년 만에 한 번씩 우리 재규부하는 법을 2년으로 같이 이미 이번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번 의료법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의하셨습니다. 옆에서.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2007년도에도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 성명 내가지고 법 개정 안 됐고요. 지금도 2011년 1월에도 지금
그 김춘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끝장 토론에서 얘기 안 했으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 자체가 지금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가 취소가 안 되고 아무런 제한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것도 넘어갈 모르실 수 뻔했습니다. 있습니다. 아까도 시민토론 내에서 그 얘기 나왔고요. 지금 노환규님이나 이명진님은 사실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이 나올 때마다 반대한 건 대한의사협회거든요.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도 계속 바뀝니다. 집행부도 바뀌고 이제 의사들도 바뀔 때가 됐고 사실 오늘 저는 나와서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진료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저는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문제를 노출시킬 책임도 의사들에게 있고 그런 것들을 물론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결국에는 의사고 앞으로 의사들이 그런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윤리 문제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대신할까요? 네, 잠시만요. 하나의 예로 이런 게 있죠. 환자가 응급 상황에 와서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젊은 여자분이에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맹장염을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 직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직장 검사를 하는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고 받아야 원칙인데 안 받을 수도 있고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바빠서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데 맹장염이 의심되지 않고 꼭 직장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그동안은 의사들한테 다 맡겨놨지만 사실은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윤리적 강령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환자들도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의학 윤리 교육들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저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윤리 과정 자체가 없었어요. 많은 의사들이 이 의료 윤리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하고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료계에 굉장히 중요하게 던져져야 되는 대한의사협회는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것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율중개권을 강조를 했고 그런데 그 자율중개권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의사들 자율적인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강제력을 가진 자율중개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를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꾸 여러 가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안들이 그런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의 규정을 만들지 말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료인들의 근무 환경, 진료실이라는 진료 환경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동안 의사들이 특히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모두의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의사들이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무심해서 이런 지금의 문제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